네,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정치인 김기표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정치 입문하신 만큼 이제 질문 강도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긴장됩니다. 네,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출마를 조금 결심하셨다 이런 얘기를 좀 전에 들었는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런 활동 하려는 이유,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대검찰청을 갔을 때 그걸 느꼈어요. 대검찰청을 갔을 때 일선에서 검사로서 이렇게 수사를 할 때는 몰랐던 그 넓은 시야를 이렇게 제가 느꼈거든요. 네. 대검찰청에서 검찰 조직 전체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할 때에 그래서 저 검사는 이런 큰 조직이랄까 움직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했을 때 그 넓은 시야, 탁 트인 시야를 이제 가져서 그런 건 또 어딜까 하다가 사실 청와대에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 관점에서는 나는 저기에서 정말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내가 단지 무슨 비서관의 권력이나 이런 거보다도 좀 생각을 넓히고 싶고 저희 가면 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했고 실제로 비서관에 가서 이렇게 국가가 움직이는 걸 봤잖아요. 정말로 대통령이 중요하다. 정말로 대통령이 중요하고 마치 우리 어렸을 때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지면 국가가 전반적으로 잘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다음에 제가 청와대에 가서 있으면서 정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도 그 조직의 리더가 가장 중요하다. 망망대해 나침판 없는 정말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리더고 그럼 그 리더가 국가의 명운 그 단체의 명운을 좌우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청와대 가서 나는 진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의미 없게 느껴지고 내가 앞으로 정력적으로 활동한다면 20년 정도일 텐데 그 기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나는 이제 내 개인적인 그것만을 위해 살지는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청와대 가서. 갔다 와서 그래서 그것을 처음 실현하려고 내려온 것이 부천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 포부가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다음 기회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또 이 명예와 정치인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뭐 혹시 개인적 명예욕이 있어서 명예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거나 정치인이 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명예욕이 있죠. 근데 그런 어떤 명예욕이냐? 그게 저는 죽을 때를 생각해요.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내가 죽은 때 앞에 와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느냐 그거에 대한 욕심이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단계 크게 발전했어 라는 말을 저는 듣고 싶어요. 그게 제가 꿈꾸는 명예예요. 제 명예. 그러니까 당장에 뭐가 된 이런 명예가 아니고 내가 나중에 이 세상을 끝나고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느냐. 저는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치를 하려는 겁니다. 뭐 명예욕은 있지만 어쨌든 그 기반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뭐 정치인분들 다수가 또 법조인 출신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혹시 그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또 일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특수부 검사 출신인 게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되려 부담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일도양단으로 도움이 된다,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각 분야를 가장 먼저 이렇게 잘 알고 개혁을 한다거나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주체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적어도 검찰의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해봤고 기획도 해봤고 이제 특수 분야를 주로 했지만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저만한 전문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검찰이나 사법개혁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면 네.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내가 잘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수검사를 넘어서 변호사로서는 이제 변호사는 지금 상당히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모든 시스템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논리적이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변호사로서의 단점은 약간 보수화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일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다수의 논리고 네. 그것이 변화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그래서 그 틀에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한 변호사들이 가서 보수화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틀 안에서만 계속 논리적으로 맴돌면은 결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이런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 변호사는 그게 계속 옳다고 주장하고 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빠져서는 절대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어떤 보수화되거나 내 논리만에 빠지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성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좀 더 생각도 인식도 넓히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겠다고 네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에 이렇게 또 네. 발을 들이시게 됐다. 이렇게 네,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학창 시절 또 부천에서 초중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뒤로는 부천을 또 일하시고 네네. 대학도 다니시고 했으니까 오래 떠나 있으셨는데 네. 지금 이렇게 정치 생활 하시고 또 출마 결심하면서 다시 부천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셨잖아요. 네. 네. 왜 하필 부천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청와대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아무래도 저도 뭐 심사가 뭐 편치는 않았겠죠. 네. 그랬을 때 문득 부천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천으로 가자. 그러니까 간다는 게 지금 뭐 지역구 어디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천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비서관 있을 때 이제 그 단체 카톡방에 모 친구가 당구장을 열었는데 거기서 막 모여 노는 얘기들. 네.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뭐 커피숍을 열었는데 어떠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는데 너무 가서 놀고 싶은데 바쁘잖아요. 네.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 부천에 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애들 좀 만나자고 해서 왔는데 너무나 포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무래도 편치 않을 때 근데 정말 이렇게 그 부천의 느낌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너무 포근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야 너 괜찮냐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야 와. 그냥 그때 그 시절처럼. 그게 오히려 더 가까운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냐고 물어보면 이제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보면 더 처지죠. 잠깐만 내가 진짜 이상하게 돼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근데 걔네들은 그렇죠. 뭐 당구 치다가 가서 뭐 맥주 한잔 해. 그래서 내가 깃들 곳은 여기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나름 공부해서 이렇게 청와대도 갔다 오고 변호사도 하고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 원동력이 사실 부천에서 자란 거예요. 부천이 저를 정말 그렇게 키워줬다고 생각하고 부천에서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가 사회로부터 받은 어떤 혜택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맨 처음 시작할 곳이 그래서 부천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온 거죠. 그래서 부천입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또 오랜 시간을 잘하셨고 그리고 이제 고향 같은 마음도 있고 또 친구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늘 그리운 곳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기운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부천 사람으로서 부천 화이팅. 네, 부천 화이팅. 네, 부천 사람으로서 오셔서 반갑다는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리고 싶고 부천 출마하시게 된다면 미래에 부천 출마하시게 된다면 이 부천시에 뭐 다른 당이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정치인 김기표가 지닌 강점은 뭔지 이런 것들도 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분들한테. 저는 일단 젊습니다. 육체적으로 젊을 뿐만 아니고 사고도 젊은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기 축구회에 나를 지지해달라고 갈 수는 있어도 저처럼 축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름 제가 유능하다고 자부합니다.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고 변호사로서도 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청와대에 가서도 일을 할 때 남들이 아주 일을 잘한다고 평가할 만큼 일을 잘했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새로운 일을 맡게 돼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물론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장점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만이 목표인 사람과 저를 비교하지 말아달라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역에서 터줏대감인 것처럼 계속해서 몇 선씩 해가면서 그 지위를 누리려고 하거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더 큰 꿈을 꾸고 이 자리를 버리고 또 더 큰 꿈을 꾸고 이것을 꿈꾸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지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출마한 사람과 저는 비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감히 그람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누구보다 건강하고 또 젊고 젊고 그리고 유능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끝이 아니다. 더 큰 꿈과 포부가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강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이제 부천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화의 성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대구, 광주, 그다음에 저는 부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아니에요. 부천이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옛날부터 이쪽에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도 많았고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의식이 뭐랄까요 선진화되고 의식이 높은 곳입니다. 지역 부천 지역이. 깨어있는 곳이죠. 의식이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부천 지역이 의식이 굉장히 깨어 있는 곳인데 그 부천에서 정말 큰 인물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역시 포부도 멋지십니다. 파이팅. 네, 이렇게 정치인 김기표의 강점까지 직접 또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당선되면 우리 부천시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저 부천 시민으로서 너무 궁금합니다. 네. 부천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쇠퇴하는 도시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가 개발된 지 한 30년이 됐고 벌써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은 이제 쇠퇴를 의미하는 숫자고 그다음에 아직 신도시 구도심은 아직도 30년 전 모습 그대로고 게다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주변에 다른 도시들이 오히려 더 이제 성장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쇠퇴하는 도시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젊음을 불어넣을 거냐 이것을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치인들이 과연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인가 왜 부천은 계속해서 세월만 지났을 뿐 발전해 가지 않고 오히려 쇠퇴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제가 되면 여러 가지 부천의 학교 문제, 그다음에 도시 재건축 문제, 그다음에 구도심을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은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쇠퇴하고 있는 부천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니까 앞으로의 어떤 뭐 공약이나 이런 활동들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천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진지한 질문 다 끝났습니다. 이제 좀 약간 마음을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편하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변호사님 약간 흔한 중년 남성분들보다 약간 몸이 좀 다부지고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몸이 탄탄하신 것 같은데 운동을 아까 테니스도 하신다고 하셨고 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죠. 좋아하고 자주 하죠. 옛날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와대 가기 전에 날마다 6시부터 8시까지 테니스를 쳤으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게 큰 부담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항상 일어났으니까. 늘 일어나 있으니. 그렇고 테니스는 조금 좀 웬만큼 칩니다. 웬만큼 치고 축구도 좋아하고요. 조기 축구에도 가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는 이제 검도도 하고 그래서 검도도 한 3단 정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그때 제가 다니던 도장에 그 타임이 있잖아요. 아침 5시 반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사범님들이
전날 과음을 하세요. 아, 과음을 하시면 5시 반 타임 보통 잘 못 하십니다. 아, 네. 그 조장에서 옆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가르쳤습니다. 아, 진짜 네. 사범님 대신할 네, 정도의 제가 3단이었고 실제로는 한 4단 3단이면. 정도 되는데 4단은 사실 안 땄어요. 아, 근데 이제 따진 않았지만 시험만 보면 이제 다 딸수 됐었는데 있는. 그때는 이거 뭐 필요 없어요 안 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했죠. 와. 검도 좀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동신경이 좋으신가 봐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테니스 않고, 잘하시고 나쁘지 축구 않습니다. 잘하시고 그럼 네. 일단 뭐 공은 또 네. 섭렵하신 거고 구기 종목.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섭렵하신 때도 거고.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많이 풀었죠. 아, 네. 그렇죠. 또 네. 남성분들은 운동 네. 좋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까지 잘하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 만능이신데요, 진짜. 아니, 만능은 체력이 또 뭐 괜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운동에서 다 다져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또 마지막 라스트 짓궂은 질문 하나만 더. 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분과 결혼하겠다. Yes or No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가 이게 무슨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네. 제 진정성이 조금 떨어질까 그게 두려운데 뭐냐면 저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저희 집사람을 만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응원군이 되고 든든한 사람이어서 저는 다시 태어나서 제 집사람이 근데 저하고 결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좀 아내분의 입장을 또 들어보는 걸로.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해보시죠. 기회가 되면 네. 또 나중에 몰래 카메라로 한번 네, 해보시죠. 나중에 몰래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다시 태어나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네. 또 오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중요한 순간마다 덤덤하게 툭 말하지만 그 속에 이제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힘들 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곁에 있는 그렇습니다. 아내분이. 네. 네. 그렇게 또 사모님 얘기까지 네.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드디어 하면서 끝으로 이제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또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나 좀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국회의원 지금 이번에 선거를 나가게 되면서 제가 다만 국회의원이 돼서 여기서 몇 선 하면서 내가 권력을 누리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전하는 정치인, 안주하는 정치인이 아닌 발전하는 정치인.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 내가 할 일을 이루고 또 다시 그걸 다 깨고 다시 또 다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기표 변호사님의 인생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치인으로서 새 출발한 변호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네,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외 시청자 여러분들도 변호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잘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귀한 자리에 또 부천 시민으로서 토박이로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같이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김기표 변호사님이 보여줄 정치 행보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끝인사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까요? 부천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할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끝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